자, 그러면 그냥 보통 징계만 하시려고 선거가요. 하셨습니까?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진인사 대천명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고 항상 낮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데 저는 전당대회 투표가 끝나기 전에 당직 배분하고 마치 이 매표 행위하듯이 당신은 뭐 맡길게, 당신은 뭐 맡길게 이렇게 얘기하는 후보를 선거 역사상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대표가 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예시를 든 거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 상식으로 선거 중에 당직을 배분하는 이런 것은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변명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건 적절치 않고요. 섀도우 캐비넷을 이미 많이 보셨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당직이 아니라 제가 당대표가 되면 통상적인 당직,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의장 이런 거 말고 우리 당의 당원 주권에 관한 것이라든가 대통합 추진 이런 것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당원 주권에 대한 정당 개혁에 대해서는 김경수 위원장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고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친노 친문의 계열에 있는 박범계 의원 같은 분이 참 관심이 많으시더라. 맡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뭐 연설 때 하신 것 같고요. 저도 김경수 전 도지사하고도 만나서 정당 개혁이라든가 정당 정치 당원들의 참여 이런 부분에서 논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도 그런 속으로 마음은 가질 수는 있겠으나 어떻게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설할 수 있을까? 근데 연설하고 나왔더니 우리 김경수 대단하다 이런 위원장님이 생각이 좀 막 듭니다. 이렇게 하시던데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눈을 좀 지켜주세요. 송영길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 당직 배분하는 거 중간에 선거 중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것이 실제로 뭐 그 사람을 호감을 표현함으로써 표를 얻는 거에도 도움이 된다는 계산을 했겠죠. 근데 아무리 그런 계산을 했어도 이렇게 선거 중에 당직 배분하는 거 보기 어떻습니까? 송영길 후보님? 사무총장 대변인, 정책위의장 같은 당 상력 같은 배역을 했다면 그러겠지만 뭘 특정 주제에 대해서 뭐 일을 해달라 이런 것을 꼭 당직 배분을 할 거라. 그런데 아무튼 정치형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시지. 속보에서 못 하겠다고 이렇게. 네. 아니, 오늘 아무튼 이 여자가 누구 시켜서 같이 알겠습니다. 하겠다는 말을 핵심 코어 지지층이 등 돌렸다. 이제 이런 얘기 지난번에 나왔기 때문에 혹시 그거랑 연결된 거 아닌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정청래 후보가 지금은 코어가 등을 돌린 거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지지율은 10% 올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도 내가 당대표가 되면 3개월 안에 10% 올리겠다 말은 했는데 정청래 후보가 말한 그 코어가 등 돌렸다. 나는 코어층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사실 이렇게 좀 들리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봅니까? 이 비슷한 문제가 뭐 한 달 전인가도 나왔잖아요. 코어 지층에 대한 정의. 그래서 명쾌하게 과거 이동영 작가도 말했잖아요. 코어는 흔들리지 않는다. 등 돌리면 그게 코어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제가 오늘도 이 광주에 계신 오랜 민주당원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제가 이분하고 2주 전에도 하고 오늘도 했어요. 근데 2주 전에는 이분은 정청래 후보가 반드시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 싫대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코어 지지층이 흔들린 게 아니라 이 당 대표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친한 사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빠졌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핵심 코어 지지층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라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래 봅니다. 그래도 진보층에서 11%나 뭐 빠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사실 뭐 코어가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코어인지 아니면 원래 좀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빠진 건지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지지율의 좀 전반적인 하락이 되면서 이 지지층이 이완된 것도 좀 눈에 띄고 뭐 당 지지율이 조금 상승한 반면에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점. 그리고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낮아졌다라는 점이 좀 그런 해석이 나오는 근거인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저는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이 코어 지지층이 빠져서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라고 해서 빠지고 있는 건지. 네, 요 선우가 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왜냐면은 궁금한 게. 처음에 이제 코어가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좀 굉장히 높은 상태였고 좀 그런 기미가 잘 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히 뭐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좀 자세히 보니까 이제 당 지지율이 부울경에서 5% 정도가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부울경에서 한 5% 정도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좀 이렇게 약간 그 친노, 이 친문, 그 유시민 작가 쪽에 이제 영향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좀 이제 감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 그 영남에서 부울경에서 5% 정도 올라간 반면에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서울에서 한 7%인가 빠지고 20대에서는 한 10% 정도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의 뭐 그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코어 지지층이 결집된 반면에 오히려 이제 뭐 중도, 뭐 뉴 이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이완이 되는 그 당으로부터는 좀 그런 현상들도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원래는 사실은 이제 지지하지 않다가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 혹은 일을 잘해서 지지하게 된 사람들이 정책 마음에 안 드네, 짜증나네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지지를 또 처리하면 그게 빠지는 걸 텐데 그거는 코어가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저는 정상근 기자님 분석에 동의를 하는 게 저도 이제 세부 지표를 보니까 역시 똑같은 부분을 좀 저도 생각을 했는데 원래 우리가 뉴 이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원래 우리 당 지지할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원래 우리 당 지지할 사람들인데 우리 당이 워낙 중도적인 쪽에서 가진 않으니까 민주당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정책에 부응하면서 약간 이제 중도 보수에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이제 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넘어갔던 건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사이의 갭으로 나타난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게 나타날 때마다 저 갭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 저기는 실지인데 실지를 우리가 고토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다시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논평에서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진 거는 고 뉴 이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대로 있는데 진짜 아까 얘기하는 민주당 전통 지지층 코어가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빠진 것 같고 당 지지율에서는 오히려 뉴 이재명 쪽이 또 빠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이게 지지율은 커플링 가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지지하는 성분의 층의 그 성격은 완벽히 디커플링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비슷한 것 같지만 성격은 전혀 다른 형태의 지지율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분당의 전조 증상이다. 맨날 저렇게 그렇게까지 가요? 너무 속이 투명하게. 성남시 분당구 그만 아니, 얘기하시고. 지금 분당의 전조 증상이라고 저는.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에 뭐 높을 때 뭐 70% 가까이도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냥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만 올라도 그 내림세에서 그 맞물리는 듯한 그래 보이는 건데 이 지지율은 간단한 겁니다. 이 호재가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악재가 많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악재가 뭐였고 호재가 뭐였는지. 호재가 뭐였어요? 그나마 해외 순방 가가지고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성과가 홍보가 안 되고 인지가 안 된 반면에 나가 있는 해외 순방을 나가 있는 그 사이에서도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에서도 세제 개편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니까 왜 공급은 얘기 안 하냐, 대출 규제는 먼저 얘기 안 하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지. 단일 종목 ETF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은 계속 김용범 잘라라, 대통령이 잘못했다, 뭐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은 아닌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그 김어준 씨하고 유시민 작가가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니죠. 한 달 전 정도에 말했던 그 코어 지지층 빠지니까 우리 말 좀 잘 들어라 이렇게 약간 시그널 준 그때부터 사실은 좀 점점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거 좀 심상치 않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박상수 변호사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안 갈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지지율 조사 이거 리얼미터 말고도 또 다른 곳 나온 걸 보면
뭐 우리 당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ARS 조사에서도 우리 당의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질 못해요. 그렇죠. 예, 지금 뭐 민주당에서 민주당 당 지지율이 빠지던 이재명 대통령 개인 지지율이 빠지던 그게 국민의힘으로 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냐? 그러면 그냥 뉴이재명 쪽에 있는 데는 그냥 머물러 있고 전통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율에 남아 있는 것 같고 우리 당이 지금 그걸 받질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지층이 완전히 나눠지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리지만 급진민주당, 중도민주당 그리고 우리 당의 네. 삼국지가 펼쳐질 정치적 토양이 형성되고 있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로 알겠습니다. 가시겠어요? 근데 왜 자꾸 국민의힘이라고 안 하시고 우리 당이라고 하세요? 제가 속해 있는 당이니까. 아니, 어색해서. 아니에요. 당사자 뭐 상대방이 누구였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 그때 나왔었었고 또 강덕구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은 대통령의 지론이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서로 하면서 조국혁신당의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합당이 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사실 또 다시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좀 의아한 게 어쨌든 호남의 권리당원이 수십만 명인데 이 정청래 대표가 이제 물론 정청래 후보가 이제 물론 이제 시간상의 제약으로 그랬겠습니다만은 이현주 텔레그램, 강두구 페이스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좀 뭐랄까 이제 어쨌든 이제 과거에 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좀 있었던 일인데 네. 뭐 저희들이야 뭐 워낙 뉴스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일반 그 호남 유권자분들이 이 얘기를 알고 있을까? 이 공격이 유효타가 될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 알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 근데 이건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타당에 있는데도 알고 있는데 이거는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정청래 후보는 저는 진짜 이 팀 정청래 후보들의 이 투표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놀랍다. 진짜 놀라운 조직력. 독일 축구가 생각나게 하는 진짜 이 탄탄한 조직력이 생각이 나는데 아까 이제 그 강성필 부대변인이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너무 혼탁하게 가다 보니까 그 조직력조차도 그러니까 조직력을 이렇게 기대는 사람조차도 약간 이제 둘 다 싫다 하는 쪽의 분위기로 가려는 그게 아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극심한 탄압을 받았냐. 우리가 누구예요? 정청래 후보 쪽에서. 네, 지금 정청래 후보 쪽은 지금 굉장히 놀라운 언더독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탄압을 받았다. 그리고 사실 저도 방송을 하면서 느끼고 있지만 제가 타당에서 별로 사실 김민석 후보가 되든 정청래 후보가 되든 우린 별로 큰 상관은 없어요. 양쪽 누가 돼도 이미 한쪽은 보안 수사권 해버렸고 한쪽은 뭐 공소 취소나 연임 개헌 할 것 같고 막 이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누가 돼도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정청래 후보 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는 느낌입니다. 제가 방송 나가면서 볼 때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10분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정청래 후보 쪽 그쪽 그 유튜브 같은 걸 봐도 그런 부분을 그쪽에 이제 요즘 방송 잘 안 나오시는 분이 뭐 방송마다 너무 이렇다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던데 그런 측면을 되살려주는 거죠. 기억을. 이거를 굳이 TV 토론에서 언급을 해줌으로써 정청래 후보가 얼마나 우리 그 민주 세력을 여기서 우리는 커테이션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그 정청래 후보가 생각하는 그 민주 세력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렇게 탄압을 당했는가라는 거를 되살려서 그 조직력에서 이탈하려는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가두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정말 항상 흥미진진한데 다이나믹하죠. 예, 송영길 대표가 떠올라요. 또 우리가 민주당 전당대회 하면 또 우리 송영길 대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즘 이제 새로운 걸 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이제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갑자기 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하지만 정말 네, 그 사실이 나오는 그 과정은 정말 이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민주당 내부의 이것으로 이렇게 사실상 나왔지 않습니까? 질문에 대답을 하시라고요. 이번에도 또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네. 그러한 지점들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오느냐. 네. 그럼 뭐 수사를 봐야겠죠. 근데 전화방은 만약에 한다면 명백한 불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고발까지 하게 되면 한쪽은 또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니까 둘 중 한쪽이 쓰러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건데 네.
뭐 어쨌든 진짜 점점 분당의 길로 가는 건가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요? 기승전 분당이야. 그러니까 나는 분당이야. 분당 사세요? 그때도 그 송영길 대표 그때도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저 민주당은 정말 진짜 우리 당에서 맨날 뭐 내부 총질 얘기는 하지만 민주당은 진짜 쏘는구나라는 생각을 근데 합니다. 요즘 국민의힘에서 뭐 전당대회를 많이 봤는데 요즘 정말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정말 전쟁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네. 제가 굳이 최근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네. 근데 제가 더 이상 사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국민의힘도 어마어마했다. 아니, 우리 이 정도는 안 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뭘